자, 봅시다. 우리 이차함수의 개념을 확실히 잡아봅시다.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으로 니네가 하셔야 되냐면, 봐봐.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죠? 이 식을 2차식이라고 합니다. 그쵸? 얘를 2차식이라고 하는데, 봐봐. 였다가 내가 y는 이렇게 하면 얘는 뭐가 돼요? 2차 함수가 됩니다. 근데 내가 였다가 는 0을 하면 뭐가 돼요? 2차 방정식이 돼요. 그리고 내가 였다가 이렇게 쓰면 뭐가 되는 거야?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1학기 때 2차 방정식을 배우고 2학년 때 2차 함수를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건 완전 틀린 거야. 내가 이번에 니네 교과상으로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을 붙여놓은 거를 내가 제일 기뻐했어요. 지금까지 그게 붙어 있었던 적이 없어. 그러다가 저번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이게 붙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2차 방정식은 방정식, 2차 함수는 2차 함수, 2차 부등식은 2차 부등식, 이거를 각각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결국은 2차식에서 내가 어떤 거를 해석을 하냐에 따라 함수가 되고 방정식이 되고 부등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2차 함수 문제를 방정식 문제로 바꿔서 풀 수 있고 2차 부등식 문제를 2차 함수로 표현해서 방정식으로 풀 수 있고요. 이거를 자유자재로 돌리는 단원이 딱 여기야. 그 단원이. 근데 지금 그거를 2배속으로 봤어. 그래서 다시 해드릴게요. 다시. 자, 봅시다. 자, 일단 근데 방정식이 가장 주인공이긴 해요. 자, 봅시다. 자, 2차 방정식부터 해볼게요. 2차 방정식부터. 자, 잘 봐. 자, 하나하나씩 따라와 보세요. 자, 이거의 근, 2차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란 뜻은 무슨 뜻이라고? y는 이거의 함수와 y는 0, 즉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와 베타란 뜻이야.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자,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는 얘기는 a의 x-알파, x-베타는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우리가 근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쵸? 그렇게 해서 x가 알파, 베타의 근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죠? 무엇을 하죠? 근의 공식을 쓰죠. 그러면 우리는 근의 공식이라는 걸 이용해서도 근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근의 공식을 써보면 x는 근의 공식이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프라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을 구하잖아. 근데 봐봐. 2차 방정식의 근은 최대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2개 나올 수 있죠. 그 2개가 결국은 뭐라는 거야? 근의 공식이 이거야. 그러면 근 하나는 알파는 2a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2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 방정식은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라고 했어. 그쵸?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자,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자,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라는 뜻은 알파, 베타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얘가 알파, 얘가 베타란 뜻이잖아. 그쵸?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라는 뜻은 얘만 근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쵸? 2차 방정식의 근이 얘는 뭐인 거야? 근이 몇 개인 거야, 얘는? 없잖아.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인데 교점이 없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근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있냐 없냐 또는 근이 없냐 하나냐 두 개냐를 판단하는 게 누구죠? 그걸 우린 뭐라 그러죠? 판별식이라고 하지. 판별식이 뭐죠? 판별식 D라는 게 어떻게 생겼지? 판별식 D가?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알고 있잖아. 그럼 이 판별식 D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야? 원래 어디서 탄생된 거야, 얘는? 근의 공식의 어디 부분이야? 루트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판별식 D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가 뭔데 근의 개수를 판단하죠? 얘가 왜 판별식 D야? 얘가 왜 양수고 음수고 0인 게 왜 근의 개수를 결정하는 거야? 우리는 루트의 3이면 뭐고요? 실수고요. 루트의 마이너스 3이면 뭐죠? 허수죠. 허수라는 게 뭐지? 실수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고 허수라는 건 뭐죠? 허상의 수죠. 허상의 수.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그러면 얘가 실근이 몇 개인 거야? 얘가 실근이 두 개인 거야. 그러면 이게 왜 실근이 두 개지?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이라고 네 남친이 물어봤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야, 근데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두 개인 건 알겠는데 왜?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 거야? 야, 이 응신아 이러면서 때리진 않을 거 아니야. 사랑하는 남자친구인데 설명을 해줘야지. 있잖아. 들어봐.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왜 두 개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0이 교점이 두 개라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 못 알아듣겠어. 쉽게 설명해줘. 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해? 네 남자친구인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아, 애가 모르겠대잖아. 설명해줘. 쉽게 설명해줘. 아, 뭐라는 거야. 쉽게 설명해줘. 가상의 열나 잘생긴 남자친구가 텅텅. 근데 물어봐. 뭐라고 대답할 거야? 뭐라고 대답해 줄 거야? 아, 잘생겼으면 됐지. 좀 모자라도. 뭐라고 그럴 거야? 근의 공식에 루트 안에 0이 들어가면 당연히 수가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죠. 이거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애가 누구야? 얘가 왜 두 개라고? 누구에 의해서? 프라마이너스에 의하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판별식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루트 안의 식을 판별식이라고 한다고.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루트까지 포함해서 얘가 실수라고. 실수니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에서 두 개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그쵸? 그쵸? 그러면 판별식 D가 0이라는 뜻은 판별식 D가 0이면 우리는 실근을 하나를 갖는다고 얘기를 해. 왜? 판별식 D가 0이면 프라마이너스가 사라져서. 그렇죠. 어차피 얘가 0대니까
프라마이너스가 사라져서 x의 근은 뭐밖에 안 남아? 2a분의 마이너스 b밖에 안 남는 거야. 그러니까 근이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지. 그쵸? 자,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우리는 실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 왜? 네, 루트 안에 있는 게 음수면 이거 자체가 허수가 되면 얘가 허수면 이 전체 수도 뭐가 돼? 허수가 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수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실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쵸? 자, 이게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판별식 D에 대한 내용이라고. 자, 이거는 이제 방정식에서 배운 거야. 자, 이거를 이제 뭐 하는 거야? 2차 함수로 확장시키는 거야. 오케이? 자, 확장을 시켜보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실근이 2개다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 X축과 교점이 몇 개라고 얘기를 해야 돼? 2개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쵸? 자, 실근이 하나라는 얘기는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1개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X축과의 교점이 0개라고 함수로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의 이론이 함수로 확장시키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내가 물어봤을 때 아까처럼 그런 이상한 소린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왜? 내가 얘를 물어봤으면 얘가 판별식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면 니네는 뭘 생각해야 돼?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없구나. 즉 방정식의 근이 없겠네. 방정식의 근이 없으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지 라고 대답을 해야지. 그쵸? 단순히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어. 한 점에서 만난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얘가 쓸모가 제일 많아요. 얘가. 이거는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름이 많아. 이름이 많아. 그러니까 봐봐. 실근이 2개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건 그냥 단순히 이게 끝이거든. 근데 실근이 하나다. 이게 이름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봐봐. 판별식 D가 0이다. 0이다. 자, 이거를 설명하는 내용이 일단 첫 번째는 실근이 1개이다. 실근이 하나를 우리 뭐라 그러죠? 또? 무슨 근? 중근. 중근을 갖는다. 야, 그래프랑 X축이랑 지금 뭐 하고 있어? 우리 저런 걸 뭐라고 하죠? 마주친다. 접한다. 접한다. 굉장히 창의적이었어요. 마주치고 있군요. 그럼 이건 뭐지? 관통하고 있는 건가? 자, 접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실근이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인수정리 입장에서 보면 인수정리라는 게 인수정리라는 게 이거예요. 근을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걸 인수정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근이 2개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즉 인수분해를 했을 때 서로 다른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실근이 하나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똑같은 거 제곱. 네, 그걸 우리 뭐라고 하죠? 너 좀 없어 보였어. 똑같은 거 제곱 좀 없어 보였어. 그거 좀 있게 말하면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외에도 창의적인 얘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런 문구가 나오는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 안에 이런 문구가 하나라도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내 머릿속에는
판별식 D가 0이 결국은 식이야. 얘가 결국은 풀이야. 이 풀이야, 이 풀이. 그러니까 이 모든 애들이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판별식 D가 0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제일 많아요. 얘가. 말라는 게. 그래서 실근이 하나다. 완전 제곱이다. 접하고 있다. 뭐뭐뭐뭐 등등등 나오면 얘는 판별식 D가 0이구나. 이렇게 나오셔야 되고요. 이 참수와 x축이 두 점에서 만난다. 아, 방정식의 근이 두 개구나. 그러니까 너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알겠니? 알겠니?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게 할 게 되게 많은데 또 뭐 해줄까? 아씨, 뭐부터 해주지? 직선 해드릴게요. 직선 해드릴게요. 봐봐. 우리가 항상 모든 도형을 배우잖아. 우리가 처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중학교 때 처음 배웠죠. 그리고 나서 뭐 배웠어요? 1차함수 배우고 나서 두 1차함수의 교점. 그거를 니네가 모르지. 이거 아직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나? 연립방정식 언제 배워요? 중2 때 배우죠. 그러면 중2 때 니네가 이거 연립해서 풀라고 그러면 풀 수 있죠.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거 설명하는 교과서를 보시면 교과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그림으로 표현되는 문제도 본 적 있죠. 직선으로 표현되는 거. 있어. 안 본 척 하지 마. 함수랑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로 이렇게 해주는 문제가 있고 이거랑 똑같이 풀이는 똑같은데 네,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봤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4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2x 플러스 y는 3 이렇게 해놓고 나한테 얘 구해라. 내가 옛날에 중학생 가르칠 때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형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눈빛으로 보고 있네. 아, 뭐 봤든 못 봤든 하여튼 자, 우리는 이거의 방정식, 연립도 마찬가지야.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무슨 느낌이라고? 이거의 그래프와 이게 뭐야? 1차함수잖아. 그쵸? 생긴 게 이래서 그렇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1차함수잖아. 이거의 그래프와 이거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행위. 이게 방정식이라고 그랬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1차함수를 배우고 나면 1차함수와 1차함수의 위치 관계를 배워요. 그 다음에 니네가 이제 뭘 배웠어? 2차함수를 배웠잖아. 그럼 2차함수를 배우고 나면 뭘 배우겠어요? 2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니네 뒤에 가면 이제 원 배워요. 원 배우고 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유리함수 배운 다음에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항상 이런 걸 배워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2차 함수는 일단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할 거야.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냐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나한테 함수 문제에서 교점을 구하라고 그러면 이제 나는 뭘 구하는 거야? 교점을 구하라는 거는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야. 그죠?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거 아니야. 교점이란 말이 나오면.
그래서 어떠한 문제에서 교점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 그럼 나는 뭐 한다고? 연립을 해서 방정식을 푼다고. 이거를 푸는 게 나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교점과 관련된 문제는 다 방정식을 푸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자, 이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어요. 봐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y는 식으로 해볼까요? ax 제곱 bx 플러스 c라고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있다라고. 자, 그러면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해서 직선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얘네 둘의 교점이 알파와 베타야. 자, 지금 딱 요 그림이 나왔어. 요 그림이. 그러면 나는 이거를 방정식 문제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를 만드는 출제자야. 출제자의 마인드로 요 문제를 2차 방정식 문제로 바꿔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고. 표현.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쵸? 자, 지금 일단 두 함수에 뭐가 나왔죠? 교점이 나왔어요. 그쵸? 그럼 교점이 나왔으면 나는 뭐 한다고? 방정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방정식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연립하겠다라는 게 얘랑 같다라고 놓겠다고. 그게 연립이거든. 그러면 얘가 mx 플러스 n 이렇게 놓고 푸는 거지. 그쵸? 그러면 얘를 ax 제곱에 b 마이너스 m의 x에 c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쵸?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야? 이거의 두 근이 뭐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이 그림에서. 그러니까 표현해봐, 미지수로. 알파와 베타라는 거지. 그쵸? 맞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를 역으로 이렇게 해석했던 거잖아. 근데 이제 함수를 방정식의 문제로 가져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손대고 문제로 푸는 건 방정식이야. 부등식도 방정식으로 가져오고 함수도 방정식으로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에서 뭔가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에서 쓸 수 있는 스킬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근이 두 개야. 근이 나와 있어. 아니면 미지수로 나와 있든 뭐가 나와 있든 2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딱 요 형태에서 우리가 쓰는 스킬이 뭐야? 그게 근과 계수, 관계잖아. 이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함수 문제에서 근과 계수 써봤어? 쓸 수 있다고. 왜? 우린 함수 문제를 방정식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할 거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ax 제곱 bx 플러스 c가 0이야. 두 근이 알파와 베타야. 그러면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다 모르는구나.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 베타는 뭐야? a분의 c죠. a분의 c야. 이거는 필수죠. 당연히. 이건 필수예요. 필수. 알겠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오케이, 바로?
자, 그러면 내가 예시를 들어볼게. 예시를.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 y는 x 플러스 3이 있어. 이렇게. 그리고 x가 2하고 b야. 자, 나한테 이 문제를 풀으래. 라고 하면 니네는 지금 이 구조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니네는 빨리 머릿속으로 뭐 하는 거야? 이거를 2차 방정식의 문제로 변환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2차 방정식의 문제로 변환을 하면 이거 다 외웠죠? 알죠? 알죠? 이거를 2차 방정식의 문제로 변환을 하면 첫 번째는 두 함수의 교점과 관련된 거니까 나는 연립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니네 문제 풀 때 항상 우리는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재료를 공부하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풀이는 무조건 아까 말했듯이 남자친구에게 조금 모자른 남자친구, 조금 모자른 여자친구가 옆에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걔한테 차근차근 글로 설명하듯이 단계를 무조건 잘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3년 뒤에 우리 수리논술로 연대도 가고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쵸? 처음에 뭐 한 거야 지금? 연립한 거죠. 연립식을 써놨고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해서 마이너스에 a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만족했고요. 이거의 근이 뭐라는 거야? 이거의 근이 2하고 b라는 거지. 그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물론 2를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하고 a 값을 넣어서 인수분해해서 b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형태에서 가장 좋은 풀이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풀이라는 걸 이미 경험상 습득을 한 상태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고 a 플러스 1이 되고 두 개를 더해서 2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두 개를 곱하면 2b가 되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1이니까 a는 0이 되고,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의 풀이가 단계별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니네한테 보여주라고. 풀이를.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한쪽에 4문제밖에 안 넣은 거예요. 좀 여유를 주려고. 근데 만들어 보니까 막상 만드니까 별로 자리가 없네. 그래서 본 수업 들어가면 내가 최대한 이렇게 넓히려고는 하는데 모자라. 그렇다고 이거 무한정하면 니네 책이 이만해지거든. 그래서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저기 뭐 수학 노트를 쓰시든지 아니면 뭐 그건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런 과정을 거쳐서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변환해서 푸는 요런 거. 요런 거를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맨날 고3하고 재수생 늙은이들 가르치다가 애기들 가르치니까 재밌네. 힘들기도 한데 재밌네요. 애들이 밝아. 니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수업 들어와 봐. 애들이 약간 이렇게 쩌들었어. 삶에.
이게 수능이 다가오고 애들이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애들이 많이 망가져. 예. 이제 졸업했죠, 이제. 이제 휴가, 저희 폐강했죠. 원래 있었죠. 예전에 이렇게 여기 막 아저씨들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못 봤어요? 걔네 고3들인데. 밖에서 보면 아저씨 같아요. 니네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학생들이다 뭐 이게 아니라 저게 학생이야, 아저씨야,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지? 이제 다다음 달 되면 성인인데. 자, 요렇게. 자, 이차 함수가 x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났답니다. 자, 다 하셔야 돼요. 한 점에서 만났다, 실근이 하나다, 중근이다,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접한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뭐라고? 판별식 D가 0이다로 결국 귀결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도 내가 똑같이 식을 만들어 보면 뭡니까? x제곱 아니죠. 그러니까 ax제곱 b-m의 x 그 다음에 c-n은 0. 이거가 결국은 접했다니까 뭐여야 돼? 판별식 D가 0이어야 된다. 이렇게 풀겠지. 그쵸? 그쵸?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예시로 하나만 들어볼게요.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과 y는 3x 플러스 m. 자, 얘네 두 개가 이렇게 됐답니다. 접했대요. 그러면 자, 나는 첫 번째 뭐부터 할 거예요? 일단 이 그림을 봤으면 일단 방정식으로 가져오겠죠? 방정식으로 가져오는 건 연립을 하겠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m이 0이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근데 한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이거의 실근이 하나란 얘기니까. 실근이 하나다 몇 개다는 판별식의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1-4에 1-m 얘가 0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얘는 4m이 마삼이니까 3. 따라서 m은 4분의 3이면 된다. 이렇게 풀겠죠.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차함수와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이제 느낌 오죠? 그쵸? 우리는 뭐 하겠다고? 첫 번째, 연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하겠다고? 판별식 D가 뭐인 거? 0보다 작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세 가지는 일단 된 거죠. 이거를 뭐 하겠다고? 방정식으로 바꿔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고. 알겠죠? 감이 좀 잡히세요? 잡히셔야 되는데.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봐봐. 내 재료 노트는 근데 내가 필기하는 건 보긴 했어요. 내 재료 1번이 뭔지 아세요? 내 재료 1번. 몰라! 아니, 1번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첫 페이지에 뭐가 써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건 한참 뒤고요. 이게 내가 이거 노트를 만들면서 일단 처음에는 그냥 다 백지로 할래다가 애들이 이제 처음에 초반에는 어떻게 정리하라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일단 수능까지 가는 중요한 재료들을 내가 몇 개 예시로 해놓은 거거든. 근데 내 머리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게 이거란 얘기는 당연하죠.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중요하고. 이거는 고등학교 니네가 공부를 하면서 어느 단원을 가든 항상 나오는 게 이거죠.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항상 나옵니다. 항상. 그러면 내 1번 재료에 최대값, 최소값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1번. 그게 이거라고. 2차 함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그럼 니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아직 안 배운 거야? 배우기는 했어요. 그러면 이게 네. 이게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로 생각을 하면요. 최대값, 최소값 나오는 문제는 얘밖에 없어요. 이거랑 그 수능까지는 안 가고 단독적으로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내에서만 나오는 재료가 하나가 그게 이제 그 완전 제곱식으로 나온 거긴 한데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내 최애 재료의 최애 1번이에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재료 노트에 있는 각각의 재료들은 일단 내가 어떻게 쓸 줄 당연히 알아야죠. 이게 재료인데. 그러고 이제 문제가 나오면 내가 아는 재료를 이렇게 넣으면서 풀이하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일단 최대 최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자유자재로 풀 줄 아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인 의미부터 일단 공부를 해봅시다. 기본적인 의미. 자, 보세요.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y는 ax제곱 bx 플러스 c. 자, 이렇게 있어요. 자, x값의 범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범위가 없어요. 그냥 실수 전체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중에 누구만 존재해요? 최소값만 존재하죠. 그죠? 최대값은 없지. 최대값은 무한대야.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이 니네가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했던 뭐야? 완전 제곱식이지. 그쵸? 그래서 니네가 중학교 때 얘를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하면서 표현을 했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거의 x좌표가 p가 되는 거고 이거의 y좌표가 q가 되는 이렇게 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했어요.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x가 p일 때 최소값이 q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지.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x값의 범위를 정했으면 자, x가 알파에서부터 x가 베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나머지 그래프는 다 갖다 버리라는 거 아니야. 너는 그래프를 요만큼만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한정해주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둘 다 존재하죠. 그죠? 최소값은 어디서 존재해? 최소값은 얘가 최소값이고요. Q가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어디서 존재해? 높은 애. 자, 높다. 철학적이야. 이차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이차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다른 애는 그래프가 아니야? 뭐 이차함수만의 특징 같은 거. 뭘 가지고 있다? 이차함수. 그렇죠. 대칭축을 가지고 있어. 생각을 합시다. 이 양반들아. 아니 중3 때 이차함수를 뭘로 배운 거야? 이차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대칭축의 존재 유무예요.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줘야 되나? 얘들아 잘 봐봐. 이차함수의 대칭축은 뭐죠? 꼭지점이죠. 그쵸? 그럼 내가 얘를 3이라고 해볼게. 3이라고. 그 얘기는 3을 기준으로 좌우로 내가 이렇게 똑같이 가면 함수값이 똑같죠. 이게 대칭축이잖아. 그럼 여기서 질문. y는 5야. y는 5랑 만나는 x좌표가 알파와 베타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질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대칭축. 아,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봤어? 자, 나머지 이해 못했어, 지금. 나머지 이해 못했어.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 괜찮아, 괜찮아. 모를 수도 있지. 자, 이렇게 써. 자, 여기 x좌표를 알파 프라임, 여기 x좌표를 베타 프라임이라고 할게. 알파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은 뭐야? 깨달아! 이제 깨달아! 빨리 깨달아! 이거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해. 아, 똑같아. 나 이거 숫자 안 써도 대답은 똑같았어야 돼. 이해했어요. 이게 이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거 중학교 때 배우고 온 거 아니야? 그럼 나 이것도 아까 설명했었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자, 이거는 대칭축과 관련된 원리야. 뭐냐면, 자, 어차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같습니다. 대칭축에 의하여. 그러면 내가 이만큼의 길이를 K라고 놓으면 여기도 K입니다. 그죠? 그러면 베타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3 플러스 K라고 볼 수 있고요. 알파를 뭐라고 볼 수 있어? 3 마이너스 K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실상 K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대칭축의 2배가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바리? 이걸로 방정식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를 이용하는 문제. 알겠죠? 물어보길 잘했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높은 쪽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대칭축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높은 거야. 그쵸? 가까이 있을수록 낮은 거고. 그쵸?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최소값을 갖고 여기에서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치? 그치? 둘 다 존재하죠. 자, 이번에는 자, 이 참수가 이렇게 똑같이 있고요. 대칭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범위를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았어. 그러면 얘는 언제가 최대값이고 언제가 최소값이야? 초점이랑 멀리 가장 멀리. 아니, 그래프가 요만큼만 있는 거야. 범위가 이거니까. 저 범위에 그러면 얘는 최대값이 얘가 되겠죠. 얘가 최소값이 되겠지. 그쵸? 자, 마찬가지로 내가 범위를 이런 식으로 잡았어. 이런 식으로 잡았으면 여기에서 최소값이 나오고 여기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지. 그쵸?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뭔가 좀 이렇게 인지를 해봐. 결국은 이 참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뭐가 중요한 거야? 어떠한 구간에 꼭지점이 들어있냐? 있냐? 없냐냐? 있으면 어디에서 최소? 꼭지점에서. 그럼 최대는 언제라고? 꼭지점에서 멀리 있는 거. 기억해봐 일단. 꼭지점이 구간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냥 구간값, 구간의 양 끝값.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 아니면 여기서 최소, 아니면 여기서 최소 아니면 여기서 최대일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이 참수의 최대 최소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경계 안에 꼭지점이 있냐 없냐를 먼저 판단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해봅시다. 자, 일단 범위 없는 거부터 해볼게요. 쉬운 거부터. 자, y는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자, 이렇게 생긴 이 참수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완전 제곱식을 해서 꼭지점을 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표준형으로 바꿔서 하는 게 괜찮아. 근데 중학교 때 이미 많이 했잖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안 할 거야. 이제부터는 안 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할 거야. 왜? 고등학교 뭐라 그랬어? 시간도 문제니까. 빠른 풀이도 하셔야 돼요. 빠른 풀이도. 자, 이거를 공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저는 공식 별로 안 좋아해요. 말로 하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 말이 오래 가. 공식으로 하면 오래 안 가. 말로 하는 게 나아. 자, 꼭지점의 x좌표는 최고차항이 1일 때 반값의 부호반대야.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천천히. 자, 이거를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말한 거 기억나? 중학교 때 분명히 했어. 거 봐, 모르잖아. 문자로 하면 까먹어. 근데 말로 하면 안 까먹어. 봐봐. 최고차항이 1일 때 반값의 부호반대. 오케이? 오케이? 그거야. 안 까먹어. 자, 최고차항이 1이죠? 반값을 부호반대. 뭐야? 2.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그럼 y는 어떻게 구합니까? 뭘 어떻게 구해? 그냥 넣어. 암산하지 말고 넣어.
넣어서 계산해. 4-8 플러스 2 이렇게 넣어 그냥. 알겠죠? 그럼 뭐야? 마이너스 2. 즉 범위가 없을 때 x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꼭지점 구하는 건 알았으니까 자 꼭지점이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어. 그쵸? 왜냐면 구간에 있냐 없냐니까. 그쵸? 아 치킨 냄새 올라와. 어디서 심었어? 어? 여기 1층 통닭집. 내 영상 대충 봤으니까 모르죠. 저 지금 살 빼고 있는데 혹시 못 느끼세요? 참, 아씨. 옛날 영상 봐봐. 내가 맨 처음에 한줄 거. 내가 맨 처음에 보는 내가 지금 살 뺀 지 3주 됐거든. 3주. 저요? 3주 동안 지금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어. 3주째 유지하고 있어. 한 6kg 빠졌는데. 아, 그 니네 몸에서 6kg면 니네 사망인데요. 제 몸에서 6kg는 몇 퍼센트 안 돼요. 원래 이렇게 밥 한 끼 덜 먹어도 이렇게 이 마른 것들은 몰라. 과학적으로 마를수록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라고? 네. 비효율적이야? 너 비효율적이지. 그래서 과학 선생님이 그 마른 애들 보면 야, 넌 비효율적이야. 오, 난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이었네. 아, 그러네요. 아, 씨. 아, 위로가 하나도 안 돼. 아씨. 알아서 배고파 죽겠는데. 아씨. 아, 닫으면 덥고, 틀면 치킨 냄새 올라오고, 환장하겠네. 어허, 악마야, 물러가. 내가 지금 3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씨. 아우. 주말이에요, 저한테는. 안 춥죠? 아 이거 닫으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애들이 졸아. 자 해봅시다. 자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자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까지는 그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실전풀이로 할게요. 지금은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 자 일단 아래로 볼록인 거 알고요. 자 대칭축 뭐라고? 최고차항이 1일 때 반값에 보호반대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구간을 생각해 보세요. 구간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죠.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야. 자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서 존재하고? 꼭지점에서 존재하고. 왜? 꼭지점이 구간에 들어 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꼭지점에서 y는 뭐야? 4-8 플러스 2가 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꼭지점으로부터 누가 멀어? 0이 멀죠? 1차이랑 2차이잖아. 그러면 얘가 더 멀리 있으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에서 나오겠지. 0 대입하면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이제 조금 더 빠르게 해봅시다. 자 y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자 여기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이제 그림 안 그릴 거야. 그림 안 그리고 자 최고차항이 1일 때 반값을 보호한다니까 꼭지점이 뭐야? 1이야. 뭐만 확인해? 들어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들어있지? 들어있으면 그냥 x에다가 1 넣어서 구할 거야. 그럼 x에다 1 넣으면 1 빼기 2 플러스 3 해서 2 이렇게 쓸 거고. 누가 멀어? 여기서 2차이고 여기서 3차이지.
마이너스 2가 더 머니까 x는 마이너스 2. 그러면 4 플러스 4 플러스 3이니까 1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때까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계속 할 거야. 그런데 그게 이거를 구하는 과정은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야. 아직 이만큼이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정식대로 그림 그리고 확인하면서 할 시간이 없다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야. 자,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 자, 잘 봐. 최고차항이 1일 때 라는 거는 얘를 1로 만들으라는 거야. 그러면 2로 묶으란 뜻이잖아. 그럼 2로 묶으면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지. 그거의 반값의 보호반대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2의 반값의 보호반대니까 뭐야? 1이야. 그쵸? 들어있어, 없어? 없으면 뭐 하라고 그랬어? 없으면 그냥 구간값을 집어넣으라고. 얘네 집어넣으라고. 어차피 여기서 최대 최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뭡니까? 8, 8, 3이니까 19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0 대입하면 얘는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최대값. 자, 최대값, 최소값 구하려 합니다. 해봅시다. 꼭지점. 최고차항이 1일 때 1로 만들어 뭐야? 반값을 보호한데 들어있죠? 네. 들어있어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누가 멀어? 똑같아. 똑같다는 얘기는 뭐야? 마이너스 6을 넣어도 되고 0을 넣어도 된다는 거지. 뭐 넣을 거야? 그쵸. 마이너스 6 넣으면 사이코죠. 0 대입하면 뭐야? 1.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러면 이차 함수를 하긴 했었어요, 니네? 저기 문제 풀이? 이제 내가 오늘 가르쳐 준 거 가지고 니네는 일단 뭘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아까 사진을 안 찍었구나. 사진 찍으라고 그러는데 애들한테. 어쩔 수 없네. 영상 보셔야 되겠네. 영상 딱 멈춰 놓고 그죠? 공부를 하셔야 돼.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를 하시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설명한 거를 일단 온전히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했다 안 했다의 판단 기준은 뭐라고? 주저리 설명해봐. 내가 지금 니네한테 하는 것처럼. 이게 막힘없이 술술술 나오면 내 거 된 거야. 근데 되게 힘들어. 그 정도까지 공부하려면 공부 시간 엄청 길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50문제 푸는 것보다 10문제 내 숙제하는 게 제대로 하면 시간 더 걸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서 주저리 나올 수 있을 정도면 이제 문제집의 문제들을 하나씩 보면서 답을 맞추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씩 꺼내서 적용해봐. 그걸 우린 설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문제를 설계를 하고 그거를 하나씩 풀어서 답을 맞추면 그러면 재료가 제대로 됐다라는 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건데 그렇게 풀다 보면 이제 내가 예시로 해준 문제 말고 안 알려준 문제 유형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니네가 실제로 고등학교 가면 니네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가 한 6문제 이상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내가 알려준 걸 벗어나지 않아. 거기서 응용이야. 응용하는 거야. 재료를 활용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최대 최소를 니네가 책에서 풀어봤으면 이렇게 생긴 문제를 봤을 거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4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플러스 5 이거의 최소값 기억나요? 본 적 있어요? 좀 오래죠. 오래전. 왜 오래전이지? 최대 최소인데?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나한테 이걸 배웠잖아. 이거에 배운 상황에서 이거를 풀려고 그러면 니네 입장에서는 새로운 문제지만 어차피 우리가 푸는 입장에서는 재료가 똑같은 거거든. 그쵸? 자, 이거 나오면 우리 곱셈 공식, 다항식 할 때부터 인수분해 할 때부터 이렇게 나오면 본능적으로 뭐 하고 싶어? 치환하고 싶죠. 그쵸? 그러면 t를 자리가 없으니까 t를 x제곱 4x 플러스 3이라고 놓고 싶지? 그쵸? 그렇게 하면 이 식을 내가 t변수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써보고 싶어. 어떻게?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쓰고 싶어. 좀 더 어렵게 만들어 볼까요? 좋죠. 좋아할 줄 알았어요. 좋으면서. 내가 좋다면 좋은 거야. 아, 니네가 나 처음이라 잘 모르는구나. 우리는 민주적이면서 독재예요. 응? 어차피 내 맘대로 할 건데 민주적으로 다 하고 싶게끔 이렇게 대답을 들어요. 민주야. 민주주의야. 니네가 다 오케이 했잖아. 봐봐. 자, 요 범위에서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다 구하래. 구하면 되지. 봐봐. t로 했어. 이렇게 썼어. 자, 여기에 범위를 얘를 갖다 쓰는 애들이 있어. 무슨 애들? 개념이 없으신 애들이야. 그러니까 문제풀이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그냥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 거야 라는 애들이야. 그래서 수학은 항상 수식은 정확하게, 풀이는 완벽하게, 단계별로 나가야 돼. 왜냐면 고등학교 가면 진짜 막 재료 한 4개 섞여 있는 문제도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풀이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큰일 납니다. 고등학교는 그러면 안 돼요. 자, x의 범위야. 얜 누군데? 얜 t잖아.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정상이야? t의 범위가 있어야 정상이지. x가 있으면 안 되지. 그쵸? 그러면 이 t의 범위는 어디서 구하지? 라고 봤더니 내가 얘를 t라고 놨네? 그러면 이거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란 뜻 아니야? 그죠? 결국 이거 2번 하란 얘기네. 그쵸? 이지 2번 하라는 거야. 하면 되지. 꼭지점 뭐야? 마이너스 2야. 들어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t,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뭐야? 4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누가 멀어? 0이 멀어.
x가 0일 때. 그럼 뭐야? 3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최소고 3이 최대야. 누구의 최소 최대야? 지금 내가 구한 게 t라고 써놔야 보인다고. 니네 지금까지 풀이 잘 봐봐. 니네 이거 써? 안 쓰잖아. 계산만 쓰잖아. 그럼 내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른다니까. 정확하게.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한 게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나온 거야. 그 다음에 풀라고 봤더니 아는 문제잖아. 또 하면 되겠네. 한 번 더 t 꼭지점 뭐야? 마이너스 2야. 들어있어 없어? 없어. 없으면 뭐 하라고? 구간에서 최대 최소값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y가 t가 마이너스 1. 그죠? 그럼 뭐야? 1마4 플러스 5니까 2. y t는 뭐? 3. 3 넣으면 뭐야? 9 12 5 하니까 뭐야? 26.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된다.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자, 그러면 봐봐.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오늘 설명한 게 뭐예요? 일단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그래프,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꾸고 방정식을 함수로 생각하는 그거랑 아까 근각에서의 관계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최대 최소 했잖아. 그럼 내가 지금 단원 구분 안 하고 막 이렇게 섞어서 지금 설명을 해준 거거든? 그럼 니네가 이거 세 가지를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책에서 문제를 보면 내가 알려준 재료하고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골라서 풀어. 먼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응용되는 문제들은 뭐 풀 수 있으면 풀어보고 모르면 이제 그것만 추려서 갖고 와. 그럼 내가 접근을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을 해줄 테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서 2차 함수는 좀 이쪽 부분은 좀 공부를 좀 깊이. 알겠죠?